원래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다가 이란에 있는 모든 핵과 관련된 시설은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가 지난 6월 9일에 말하기를 이란에 있는 핵시설, 신고된 핵시설 말고 신고되지 않은 미신고 건물에서 핵과 관련된 뭔가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대부분 이제 비인가 핵시설에 관한 문제는 모사드가 이미 밝혀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IAEA, 그러니까 공신력이 있는 국제기구가 다시 한번 확증을 해준 거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스라엘의 이란 핵 우려는 사실에 가까운 팩트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증해 준 거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핵무기 이 지금 단계가 어떠냐? IAEA 자료에 따르면요, 이게 어떤 거냐면 FDD 연구소가 이 IAEA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분석을 했더니 어떤 결과값이 나냐? 이란은 5개월 안에 총 21개의 핵무기 개발할 수 있는 농축 우라늄 연료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21개의 그 핵무기 연료로 지금 확보된 상태라고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스라엘의 우려는 이제 현실에 가까워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미국이 이란하고 그 핵 협상 지금 5차까지 진행됐어요. 그리고 이제 6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미국은 12일 날, 6월 12일 날 열릴 것이다. 오늘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또 딴 얘기를 해요. 아니다. 15일 날 열릴 것이다. 서로 이렇게 말이 다른다는 것은 지금 뭔가 그 협상에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삐그덕 잘 안 맞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결국 미국이 이란을 향해서 군사적 공습을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드는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상 이제 좀 협상은 좀 어두워 보여요. 전망은. 왜냐하면 이제 이란은 전농축 우라늄 생산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강경한 입장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전농축 우라늄을 포기하지 않으면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대안이 뭐가 있겠죠? 이제 뭐 시청자들이 이제 게스팅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군사적 옵션이죠. 이제 군사적 옵션을 점점 강조하고 있고 협상이 여의치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요즘 이래저래 여러 가지로 그 사면 초가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관세 문제도 그렇고 또 일론 머스크하고도 또 지금 또 화해했나 봐요. 예. 뭐 한때로 막 치고받고 하더니 거기다가 또 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자기가 취임하고 나서 금방 종전으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하나같이 모두 다 그 트럼프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LA에서 그리고 지금 뭐 미국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시위가 좀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그 LA에서 일어나는 이 시위의 배경에는 지난 5월 21일이죠. 워싱턴 DC에서 살해된 주미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우리가 그때 막 메시아닉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살해됐던 두 남녀를 죽인 그 범인이 이번에 그 폭동이 일어나고 시위가 일어난 그 배경에 이 범인이 가입된 단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문제의 가입 정당이 바로 이제 PSL 사회주의 해방 정당이죠. 그 암살자가 속해 있던 그 좌파 단체인데 사회주의 해방 정당 PSL인데 중국의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데 요번에 이게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폭동이 이제 이걸 휴스턴 텍사스에서 LA 폭동을 재현하는 총동원령이 지금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라이어를 딱 보시면 알겠지만 PSL 정당의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저기 밑에 빨간색이죠. 저게 PSL 정당의 로고가 돼요. 저게 이제 휴스턴에서도 총궐기 하자. 이 플랜핏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극좌 사회주의 정당 계열 중국의 작업을 받는 게 지금 총궐기 하고 있고 현재 이제 LA 폭동 배후에는 불체자들을 가장 많이 고용한 이른바 서비스 업종 노조들, 보건의료 서비스 종사자들이 포함된 최대 노조단체가 SEIU라는 노조단체가 지금 주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주도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 같이 연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좌파 단체들이 총 연결됐는데 여러 가지 노조단체뿐만 아니라 BLM 백인 혐오 단체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티파 단체, 이건 무정부 이제 무장투쟁 도시게릴라 조직입니다. 들어가 있고 친환경 단체, 아까 그
그레타 그 툰드라 그런 이제 친환경적 맹신론자들 이런 사교 집단들도 들어가 있고 반시장주의 뭐 극렬 페미니스트 등이 모든 극좌 세력이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그 LA 폭동에서. 근데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이제 USAID를 없애면서 여기에 대한 자금 지원을 끊을 줄 알았는데 웬걸 이게 친이민 불체자 단체들은 대부분 바이든 노동부와 DHS에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시위를 기획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민주당이 불체자를 옹호하는 이유가 바로 인구 통계로 유권자 베이스를 대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하면은 불체자까지 포함을 시켜가서 하면은 이제 지역구를 갖다가 민주당한테 유리한 쪽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민주당이 앉아서 20석에서 40석 정도 이길 수 있다고 해서 이 LA 폭도를 지금 민주당이 지금 옹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단순히 이민 정책도 이민 정책이지만 반 트럼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내전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트럼프에 대한 반기를 좀 민병대에 아닌 이제 사회 폭력 제스처가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이런 다양한 극좌 세력을 이제 하나로 연결하는 그 본드처럼 연결하는 핵심 조직, 핵심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친팔레스타인 정파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쪽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워크 지형도가 있어요. 이렇게. 저것도 저게 이번에 이제 폭동에 들어간 사진이고, 이거예요? 예, 이게 이제 여러 이제 사회 이제 극좌 단체입니다. 여기 뭐 백인 우월주의부터 백인 뭐 반혐오 정책, 반페미, LGBTQ 모든 좌파 단체를 다 하나로 연결하는 저 중앙에 있는 게 바로 팔레스타인 단체가 모든 걸 하나 엮고 있는데, 그 극좌파, PC좌파의 지형도는 이렇습니다. PC좌파의 먹이사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소수자들이 이제 특권층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백인에 대항해서 흑인들이 특권층이어서 대학교 하버드도 뭐 점수가 안 돼도 들어가고 취업도 되고 이런 게 있다면, 최근에 들어서 이게 특권자 소수자들이 늘어난 거예요. 페미 단체, LGBTQ 단체, 반 백인 단체, 반 유대 단체인데 여기서 가장 높은 먹이사슬 구조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팔레스타인 단체입니다. 그럼 왜 팔레스타인 단체가 특권층이냐? 지금 이스라엘한테 그들 표현으로 학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IDF한테 지금 두드러 맞고 있기 때문에 가장 피해받는 족속이다 해서 팔레스타인이 지금 가장 우위에 있죠. 그래서 지금 LA 폭동에도 반이민 정책이지만 거기에 중심에는 또 친팔레스타인 단체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피해의식 배틀을 하는 거예요. 국자파 단체 중에서. 여기서 이제 그래서 페미니스트가 좀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LGBTQ 트랜스한테 밀려가지고. 근데 지금의 최고 먹이사슬의 최고봉은 에이펙스 프레데터는 누구냐?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이 가장 최강이고 팔레스타인 중앙에서 이거 모든 걸 엮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번 사건도 표피적으로는 반이민이지만 팔레스타인이 개입된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버드 대학에서도 왜 반이스라엘 시위 벌일 때 친팔레스타인 구호 외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팔레스타인 깃발 흔들고, 결국은 이 미국 대사관 직원을 살해했던 범인 그 로드리게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로드리게스라는 사람이 가입됐던 그 조직이 PSL 사회주의 해방 정당, 여기는 또 팔레스타인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지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앞에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 난제들이죠. 그 중에서 가장 어느 하나가 또 제대로 이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트럼프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란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이스라엘 현지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이란과 관련된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이란을 공습하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얘기가 핵심인데, 왜 그런가 하니, 요 지금 불체자 문제는 이거는 솔직히 좀 장기 내전이에요. 물론 트럼프가 뭐 4천 명의 병력을 좀 투입하고 해병대도 투입하고 했지만은 이게 또 그 하급심 법원에서 또 뭐 가처분 쟁의가 걸려 있어요. 그 전국에 퍼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단기적으로 이걸 이겨내기 힘들고, 그런 점에서 이제 미국의 사실상 적대 세력인 북중러 이란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냐? 바로 이란이라는 거예요. 북중러 이란 중에서. 그래서 뭐 지금 러우 전쟁도 그 당장 해결이 안 되는 게 이게 장기 과제니까 안 된다는 거고, 그 중에서 제일 약한 거고 가장 단기간에 그러니까 솔루션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이란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과거 사례를 한번 들여다보면 이제 트럼프 일기 때 이제 그 당시의 패착은 뭐냐면, 그때도 BLMC가 막 그 시애틀 이런 데서 막 난동을 폈어요. 연방 건물 불태우고 막 거의 뭐 소요 사태 해방구가 됐는데, 그때도 그 혼란만 가중되고 그 전국이 장기화되면서 트럼프 유권자들이나 그 일반 유권자들이 트럼프 필요증,
그 트럼프 피튀기에 빠져가지고 재선에 실패했거든요. 위기 때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이제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오바마 행정부 같은 경우는 하락하는 지도를 뭘로 돌파했냐? 빈라덴 암살로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이기 때 그 재선에 성공을 했죠, 오바마는. 근데 현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정책의 난맥상 어젠다 띄워놓은 거 많은데 지금 해소되는 게 없어요. 이 트럼프의 이기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이민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좀 오래 걸리는데 무슨 일이 있냐면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여기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먹으면 트럼프는 곧바로 탄핵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는데 이미 여기서 미국 국민들의 한 과반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이란 핵 공습 57%, 공화당 지지자의 70%가 찬성하고 있는 이거야말로 가장 손쉬운 솔루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폭격하면은 효과도 빨라요. 뭐 지상군 투입할 필요도 없어. 이스라엘이나 주변국이 알아서 해결하고 미국이 해야 될 거는 이란의 반격에 대비해서 아이언돔이나 이런 미사일 방어 시스템 방어책만 갖춰주면 끝나요. 공격은 이스라엘한테 맡겨도 되고. 그러니까 가장 솔루션이 편하고 당장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LA 폭동의 어떤 그 최고봉 여러 좌파 단체를 하나로 엮는 게 바로 팔레스타인이라고 했죠. 그럼 팔레스타인의 본가가 어디입니까? 이란이죠. 그러니까 이란을 작사를 내야 이게 뭘 중동도 안정이 오고 평화가 오지만 그 왜곡된 미국 국내 정치 문제도 해결된다는 거야. 팔레스타인을 작사를 내면서. 왜냐면 이란이랑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국내 이슈랑 국내 이슈와 국제 정치가 연결되어 있는 이 핵심 테마가 이 팔레스타인 이란 문제이기 때문에 효과도 빠르고 정책적인 승리도 빨리 쟁취할 수 있다. 이걸로 해서 물론 이제 그 불체자 문제도 해결해야겠지만 이 기세로 이제 앞으로 있는 중간 선거에서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라고 해서 트럼프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랑 맞떨어진다는 거죠. 이미 이제 협상은 이제 거의 실패 단계다라고 현재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거 결국은 그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조만간 이란이 이 핵무기 완성이 뭐 한 40기를 만들 수 있는 그 시기가 곧 다가온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해야죠, 하려면은. 예, 그 내년에 중간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뭔가 트럼프도 액션으로 옮길 수 있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네요. 지상군 투입하지 않고 공습으로만 해결하는 딱 외교 천재 트럼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로 이제 밀어붙여야 된다. 일단 두들겨 보신다. 예, 예. 알겠습니다.